자, 보자. 1904년에 복습이에요. 지난주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러일 전쟁이 터졌죠. 요 와중에 일본 놈들이 뭐를 가져가요? 독도를 가져가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슨 선을 지금 ING 짓고 있었어요? 경부선을 짓고 있었죠? 그러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마자 1905년에 요거 무조건 나오죠. 우리에게 강제로 무슨 조약을 맺게 해요? 을사조약. 을사조약을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 그러는데, 이 늑자가 뭐냐? 강제로 체결했다. 그러면 을사조약으로 첫째,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권이 뺏겨요? 외교권이 뺏기죠. 이토 히로부미. 게다가 여러분, 통감부라는 게 설치돼서 여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토가 앉아서 내정 간섭을 하죠. 그러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뺏겼다. 통감부가 설치됐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저항하죠. 그래서 옛날 양반과 옛날 동학 농민들은 을사조약 때문에 무슨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양반 출신 의병장 중에 익혀드세요. 무슨 익현? 최익현 할아버지. 의병 일으켰다가 관군이 막으니까 동포와 싸울 수 없다. 항복한다면 여러분 쓰시마 순사하셨죠? 또 하나,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 무슨 돌서? 신돌서. 다 한 번씩 문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을사의병도 있지만 개화파 지식인들은 야, 싸워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MC몽이야 개몽이야 가르쳐서 우리 민족이 실력이 양성되면 일본이 물러갈 것이다.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데 둘 다 협력이 안 됐죠. 그 와중에 시작해볼게. 1907년 고종이 을사조약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네덜란드 여러분 헤이그에다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여러분 헤이그 무슨 사를 파견해요? 특사를 파견하죠. 그러면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고 여러분 고종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일본 새끼들이 퇴위시키죠. 그러면 고종 퇴위시키면서 고종이 가지고 있던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러면 해산된 군대가 여러분 시골에 가서 의병과 합류해서 여러분 이 의병을 1907년에 만들어진 의병이다. 무슨 의병? 정미의병. 혹은 이 당시 전국이 몇 도였어요? 13도였거든요. 13도에서 모인 의병이다. 13도 창의군이에요. 그러면 1907년에 이 과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첫째,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뺏기니까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냈다. 헤이그 특사 보냈다고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군대도 해산시켰다. 해산된 군대가 시골에 가서 의병과 합류했다.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이분들이 20만 명이 모여서 1908년에 서울로 쳐들어오죠. 왜냐? 고종을 구하고 일본을 깔라고. 요거를 무조건 나오죠? 몇 번 나왔어요, 수능에? 서울 무슨 작전이라 불러요? 서울 진공작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본군의 무기가 너무 셌고 우리가 내분 나가지고 실패했다. 요거 여러분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요 부분이 약한 분들은 전에 강의를 꼭 보세요. 알았죠? 이거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통과하면 되고. 문제 아시겠지?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오늘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얘를 지배하고 싶어. 이상하다. 자, 내가 얘를 노예를 삼고 싶어. 근데 얘가 재산이 100억이고 내가 5억이어봐. 얘들아, 5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 지배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얘를 나한테 종속을 시키려면 일단은 뭐 만들어야 돼요? 그지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일본이랑 조선이랑 경제력 차이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일본이 조금 빨리 나간 게 뭐야? 우리보다 뭐를 먼저 했어요? 메이지, 유신, 근대화를 빨리 한 거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여러분 지배하려면 조선을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해볼게, 시작. 자, 1904년에 일본 사람이 오는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았다. 무슨 타? 매가타가 우리의 고문으로 와요. 고문이 뭐냐? 막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감시자로 와요. 그러면 요 메가타가 오자마자 시작.
1905년에 여러분 갑자기 조선의 화폐를 정리해 주겠다면서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요거 외울게요. 꼭 나오죠?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다시 화폐 정리 사업은 누가 했다? 메가타. 기출문제 푼 사람은 알겠지만 요 메가타가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화폐 정리 사업 보여주고 누가 주도했다? 1번 놈 메가타. 그럼 내용이 뭐냐? 원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엽전, 상병통보랑 대한제국 때 만든 여러분 백동화라는 돈이 있었거든요. 요 돈을 옛날 돈이다, 구식 돈이다, 무슨 화폐라 불러요? 구화폐인데 메가타가 꼬셔요. 야, 대한제국아, 왜요? 니네 엽전이랑 백동화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신식 화폐, 신화폐로 바꿔주겠대. 화폐를 교환해 주겠대요. 잘 보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이순신 장군 100원짜리 있죠? 요 100원짜리 원가가 얼마나 할까? 한번 아는 사람 흔들어봐요. 100원짜리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120원 든대요, 여러분. 20원이 더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 그러면 화폐정리 사업에서 여러분 1조짜리 동전을 바꾸면 얼마가 필요하? 1조 2천억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화폐정리 사업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우리가 거절했더니 메가타가 하는 말, 돈 워리, 비해피, 걱정하지 말래. 우리 일본이 여러분 1,300만 원을 차관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1,300만 원은 지금의 얼마예요? 130조야.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일본 놈들이 1,300만 원을 꽂으면서 대신에 뭐를 가져가느냐? 세금을,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무슨 징수권을 뺏어가요? 조세 징수권을 뺏어가는 거야. 이런 식이야. 옆에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에 와서 원장님한테 돈 꿔준 다음에 뭐를 가져가느냐? 니네 학원비 내는 권리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기가 막혀요. 해볼게. 1번 나카무라가 100억이 가지고 있으면 요 옛날 돈을 그대로 100억으로 바꿔줘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조선 사람 김 양반이 100억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돈이 헐었네, 돈이 썩었네, 냄새가 나네 여러분. 20억밖에 안 바꿔줘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1억은 아예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럼 해보자. 1905년 메가타가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 사업하자마자 첫째, 강제로 차관 빌려줘가지고 세금 걷는 권리 뺏겼죠. 게다가 문제가 뭐야? 일본 놈들은 그대로 바꿔주는데 조선 사람들은 안 바꿔줬죠. 그래서 여러분 화폐 정리 사업하자마자 조선은 겁나 거지가 되고요. 일본만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05년 정치적으로는 무슨 조약을 해요? 을사조약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강제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IMF를 맞게 한 게 무슨 정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누가 했다? 메가타.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조선의 경제가 박살난 건 당연하고 지금 뭐까지 뺏겼어요? 조세 징수권. 근데 여러분 니네 그 전지현 누나 나온 게 뭐지 그게? 암살이야 뱃살이야? 암살 아시죠? 가끔가다 여러분 사극 보면은 조선시대인데 일본 막 헌병대가 막 마차 타고 막 세금 걷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몇 년 이후야? 1905년 이후죠. 왜? 요때 뭐를 뺏기는 거야? 무슨 징수권을? 조세 징수권을. 뭔지 아시겠죠? 다들 피곤 다들 얼굴이 괴로워 보여. 괴롭죠? 좀만 있어봐. 좀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야. 응? 오케이. 애기 작년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요? 혼자서? 뭐 하고 놀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되게 멋있게 하지 않나? 예배 드리죠. 불교 손 들어봐요. 이슬람. 자, 보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1907년 여러분, 요거 되게 재밌어요. 거짓말이에요. 대구 아시죠? 대구 하면 뭐가 유명해요? 사과. 또, 제일 좁죠? 여러분, 대구에 아주 훌륭한 분이 사세요. 무슨 돈? 서상돈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야! 안 되겠다.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일본 놈들이 차관 빌려준 다음에 조세 징수권을 가져갔으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의 채무 1,300만 원을
우리 국민이 돈 모아서 갚아주자. 수능에 무조건 나오자. 무슨 보상운동? 국채 보상운동 여러분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주도해요? 서상돈 할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남녀노소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은 아니고 여러분 모락 끊고 다 끊어서 여러분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서울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본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회장이 누구냐? 오늘 3번 이상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서문탁이야, 양기탁이야. 양기탁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엉덩이 탁이 아니에요. 예, 아까 희한한 거 봤어.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막 따라가더니 그 여학생 엉덩이를 팍 때리고 도망갔어. 이 자리에 앉아있어. 왜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인사인가?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멀쩡히 지나가는 여학생 엉덩이를 팍 때리고 도망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내가 놀랐네. 자, 나도 무서워서 이러고 왔다니까, 나도. 나 때릴까봐. 자, 보자.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회장이 누가 됐어요? 무슨 탁? 양기탁이 됐죠. 그런데 요 양기탁 할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배가 무지 나와서 이름이 무슨 대리예요? 배대리인데 요 배대리 특이해요. 영국 사람인데 일본에 살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영국 신문사가 기자로 채용해서 이분이 조선에 왔는데 전생에 한국 사람인가 봐. 조선에 오자마자 그날부터 우리 조선을 엄청 사랑해서요. 죽을 때까지 조선을 사랑하다가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양기탁과 여러분 배대리 사귄 다음에 두 분이 1904년에 신문을 만드는데 그 신문을 자 따라해볼게요. 대한매일신보라고 부릅니다. 이 신문은 특이한 게 뭐냐? 배델과 양기탁이 사장인데 배델이 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못 건드는 무슨 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배델 할아버지의 외울게요.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사람이 만든 거라 일본의 눈치를 안 봐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일본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하고 또 하나 의병 활동을요 다른 신문들은 욕했거든요. 근데 오로지 대한매일신보만 의병들을 지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기가 많은 신문이 바로 뭐예요? 대한매일신보야. 그런데 양기탁 할아버지가요 국채보상도 운동도 하지만 또 어디의 사장이야? 대한매일보의 사장이죠. 그래서 시험 알려줄게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은 뭐다? 대한매일신보. 그 밖에도 무슨 황성신문 외우지 마세요. 황성신문, 제국신문 여러 가지가 지지하는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은 무슨 신보다? 대한매일신보다. 왜? 양기탁 할아버지가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은 누구였다? 배델가 누구? 양기탁 할아버지. 근데 이 배델이 너무너무 한국을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배델한테 야 배델아 너 영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하고 한국식 이름을 줘줘요. 바로 멋있게 줘줘요. 배니까 배, 대리니까 설. 이름이 배설이 돼요. 약간 이 사람 안 튀죠. 자, 여학생 나중에 남자친구 이름이 혹시 배설 그러면 조금 멋있진 않죠. 괜찮나? 배설? 나 배설이야. 아니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오더니 저 아빠가 배설이에요. 그럼 되게 난감하겠다. 옛날에 10년 전에 은행에서 수업을 하다가 그때 재벌이 몇천억을 뇌물하다가 구속됐어.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 10몇 년 전에 수업 시간에 그 재벌 욕을 엄청 했어. 근데 쉬는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왜 했더니 아까 욕하신 사람 우리 아빠예요. 그래. 제 아빠인 거야. 근데 그때 담배 피우면서 너무 난처한 거야. 아니 설마 재벌 딸이 앉아있을 때 몰랐어. 그러니까 걔 이름도 기억해. 박신데 민자가 들어가서 근데 괜찮아요. 늘상 있는 일에 가더라고. 되게 쿨했어.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옛날에 학원에 재수반도 있고 그 고3 예체능반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막 수업하다가
어떤 여학생이 성악이래. 근데 성악을 하게 했는데 박수 쳤는데 성악하면 이렇게 와 해야 되는데 약간 나랑 노래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반에 가서 근데 그 반은 고3반이니까 재수반에 가서 걔를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가 손 들더니 걔 친동생이야. 어떻게 피자 샀지? 아니 친동생이 좀 어떻게 알아? 욕한 건 아니고 못 부르더라 했는데 선생님 제 친동생이 그래서 걔도 쿨해. 원래 걔 못 불러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자 볼게요. 네, 보자. 여하튼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자 해볼게요. 1907년 대구에서 무슨 보상운동이 발생했어요? 국채보상운동. 누가 있어요? 서상돈. 회장은 무슨 탑? 무슨 탑? 양기탑. 어떤 신문이 주도했어요? 대한매일신보. 근데 여러분 이거 실패하겠죠. 왜냐? 국채보상운동이 성공하면 일본이 타격을 입겠죠. 조세징수권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기탁 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요. 거둔 돈을 횡령했다고 누명 씌워서 체포해서 여러분 끝내버립니다. 문제 아시겠죠? 됐고. 그러면 자 또 해볼게요. 1904년에 꼭 나옵니다. 일본 놈들이요. 우리 조선에 안 쓰는 땅 황무지를 지네가 개간해서 쓰겠다고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데 이거 심각한 거다. 이거 잘 들어봐요. 현재에도 니네 부모님 차를 타고 20분만 달려나가면 대한민국 대다수가 지금도 허벌판이야. 강원도 가봐요. 여러분 허벌판이죠. 그러면 이 당시는 여러분 이제 과장해서 전국토의 80%가 황무지죠. 그러면 일본이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권을 가져가는 건 전국토의 80%를 가져가는 거야. 개간하면 지네께 되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04년에 멋진 단체가 나오는데요. 꼭 외울게요.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옛날 해산된 독립협회가 되다 다시 만든 거야. 그래서 보안회가 여러분 수만 명을 모아다가 데모를 벌여요. 무슨 대회? 민중대회 연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해보자. 갑신정변 실패했죠. 1차 갑오개혁 실패했죠. 독립협회 실패했죠. 우리가 성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1904년에 보안회는요, 일본의 무슨 개간권 요구를,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옛날, 먼 옛날, 문과에서 서울대 필수 국사가 있었거든요. 엄청 문제가 어려웠어. 지금의 양의 10배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때도 왜 그런지 보안회는 매마다 나왔어. 가끔가다. 1904년에 무슨 해? 보안회.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지만 지문에 보면은 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항상 무슨 애는 나와요? 보안회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요. 서부 영화 보면은 제목이 황야의 보안관 나온 적 있죠. 그래서 황무지의 보안관이다. 황야를 지켰다. 서부 영화 나오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좀 하자. 황야의 보안관 외울게요. 그래서 1904년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뭐가 보안회가 막았다. 이거의 부작용.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새끼 있어. 자 볼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단체 중에서 제일 위대한 단체 할게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단체는요 1907년에 생겨서 1911년에 없어져요. 그러면 딱 대한제국 말기에 생겨서 언제 없어진 거야? 일제시대죠. 거의 나올 확률 50%. 너무나 유명한 단체. 요거는요 시험을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단 외워보자. 무슨 민회? 신민회.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신민회 해볼게요. 요 신민회는 또 나왔다. 무슨 탁 할아버지? 양기탁 할아버지 플러스 안창호 할아버지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회? 신민회. 그럼 잠깐만. 양기탁 할아버지 오늘 3번 나왔네. 신민회 회장, 국채보상운동회 회장, 대한매일신보 배대리당 공동사장. 됐죠? 자, 됐고. 요 신민회는요, 몰래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 몰래, 비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결사가 뭐냐? 몰래 만든 조직을 비밀결사라 불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역사에서 최초, 역사에서 최초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신민회는 최초, 최초가 두 가지나 나와요. 해볼게요. 해보자. 갑신정변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었죠. 메이지 유신은 헌법이 있지만 민주주의지만 왕이 있었죠. 민주주의인데 왕이 있는 걸 무슨 군주제라 불러요? 입헌 군주제죠. 해보자.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독립협회 다 무슨 군주제가 목적이었어? 입헌 군주제였죠. 그런데 신민회는 야, 입헌 군주제 하지 말자. 왕도 퇴위당하고 끝났다. 차라리 우리 미국처럼 왕이 없는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민회는 최초의 왕이 없는 공화정을 잘 부러져요. 공화정을 주장을 했다. 또 하나 신민회가 봤더니 여러분 잠깐만 이해 좀 해볼게요. 을사조약 때문에 무슨 의병이 있었어요? 을사의병이 있었고 애국개몽 운동이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봐봐 여러분 한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군대도 써야 되고 실력도 양성이 돼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신민회는 뭐냐? 을사의병과 애국개몽 운동을 합쳐서 군대도 키우고 회사도 만드는 거를 같이 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신민회는요 일단 무슨 양성 운동도 해요. 일단 공장과 회사와 학교를 세우자. 실력 양성 운동을 다른 말로 써볼게요 여러분.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실력을 양성하다. 같은 말이야. 다시 실력 양성 운동이랑 애국개몽 운동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신민회는 뭘 하느냐? 자, 뚱돼지 김정은이 앉아있는 평양에 자, 잘 나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러분 인재를 키우려고 멋진 학교를 세웁니다. 요거 외울게요. 무슨 학교? 대성학교. 무슨 학교? 대성학교. 그러면 평양 안창호 대성학교도 무슨 애가 만든 거야? 신민회. 무슨 애? 신민회. 또 하나. 야, 너 정주지 마. 여러분, 정주에, 자, 이승훈 할아버지가, 야, 너 그건 오산이야. 자, 무슨 학교? 여러분,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그럼 앞으로 오산학교 나오고 대성학교 나오면 무슨 애가 세운 거예요? 신민회.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 공장도 필요하겠죠. 해볼게요. 외우지 말고 알아만 두세요. 태극, 서관이라는 출판사와, 자기, 무슨 자기?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요. 뭐야? 자기 회사.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싸우는 거야? 평화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하는 거야? 평화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민회 배우고 있어요?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겉으로는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기 무슨 회사?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세웠다. 근데 물어보자. 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인재가 많다고 일본 애들이 조선 부자네? 인재 많네? 나 갈게. 그러진 않겠죠. 결국 여러분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 전국에 일본이 쫙 깔려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뭐를 키우기 힘들어요? 군대를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민회는 최초로 해외에다가 무슨 군을? 독립군 키우기 위한 기지, 마을과 학교를 건설합니다. 잠깐 여러분 여기 써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여기가 큰 게 여기가 만두야, 만주야. 만주예요. 여러분 만주에 보면은 여기 노란데 요 부분을 자 따라해보자. 무슨 도라 불러요? 간도. 무슨 도? 간도죠. 그러면 신민회가 요 간도에다가 여러분 요거 좀 지어볼게요. 여기 지어볼게. 자, 여러분 신민회가 요 간도에 보면요. 자, 따라해볼게요. 삼원보란 동네에다가 마을도 세우고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데 요 학교만 외우면 돼요. 요 학교가 뭐냐? 바로 따라해보자. 신흥. 신흥 꼭 외워야 돼요. 신흥 무슨 학교라 불러요? 신흥 무관학교. 바로 여러분 요 신흥 무관학교에서 2,000명 이상의 무슨 군을 키우는 거야? 독립군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네 혹시 독립운동 그 장군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 알죠? 그 김좌진 장군이 2,000명, 5,000명 가지고 5만 명이랑 맞짱 떠가지고 5,000명 죽인 거 알죠? 바로 무슨 일이 전투? 청산리 전투죠. 그러면 자 김좌진 장군의 군대를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북로 군정서라고 부르는데 대다수가 어디 출신이야? 신흥 무관학교. 아, 니네 봐봐요. 그 전지현 누나 나온 옛날 영화 중에 암살 알죠? 거기서 이정재가 감옥 가가지고 조 누구지? 코스튬 있는 사람. 조세진인가 조홍진인가? 조홍천? 누구 있잖아요. 그게 기관창 쏘고 이렇게 코스튬 있는 사람한테 감옥 누구? 조진우. 원래 이름이 본명이 조세웅이에요. 그러면 조진우 씨 가서 이렇게 볼 때, 당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네. 그러고 그때 쓴 막 서약서 읽어준 장면 기억나니? 자, 볼게요. 그게 조세 누구? 누구라고? 응? 조진우 씨가 나온 데가 조진. 자, 보자. 그래서 원래 그분 본명이 이게 아니에요. 자,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중에 무조건 나오는 거 참치애야 신민애야? 신민애. 지금 외울게요. 1907년에서 1911년까지 5번 해볼게요. 무슨 애? 신민애. 자, 누가 주도해요? 양기탁, 안창호, 기타 등등. 자, 몰래 만들었다. 무슨 결사? 비밀 결사. 최초로 이게 중요하죠. 무슨 정을 주장했다? 공화정. 최초. 다른 건 다 무슨 군주제야? 입헌 군주제. 그 다음에 최초로 해외에다가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했는데 바로 만주에다가 5번 해볼게요. 무슨 무관학교? 신흥 무관학교. 뭐라고요? 신흥 무관학교. 참고로 할아버지 중에 신흥 무관학교 나오신 분 있으면 그 집은 100% 독립운동가 후손이야. 손 들어봐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다. 이야, 없어요. 자, 볼게요. 봤더니 독립운동 유공자가 전체 인구의 1.2%래. 되게 아니지? 1.2가 아니라 14,000명이래. 독립운동가 유공자.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참 적은 숫자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얘기한 적 있나? 일제시대 때 놀라지 마세요. 자, 안 할게요. 자, 볼게요. 옛날에 어떤 수업을 하는데 장난으로 할아버지 일제시대 뭐 하셨다고 물어봤거든? 그럼 대다수는 답이 모른다. 모르지, 솔직히. 농구도 하는데 어떤 놈이 탁 손들더니 저희 할아버지 딱 얘기하는 거야. 뭐, 경찰서장이셨대. 일제시대.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나도 그러냐고 생각했는데 되게 그 새끼 생각이 없는 새끼죠. 아니, 그냥 경찰은 뭐 할 말 없는데 일제시대 조선 사람이 경찰서장이었으면 아니, 야, 그건 있어. 먹고 살라고 일제시대 경찰 하는 거는 그렇다고 쳐, 그쵸? 일반 경찰은 그냥 다 친일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 맞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일제시대 먹고 살라고 경찰 했다. 그러면 뭐 경찰 중에 반은 친일파가 있겠지만 반은 생활이잖아. 근데 일제시대 경찰서장은 좀 아니잖아. 근데 이 새끼가 딱, 와! 저 할아버지는요, 나 장군이요. 일제시대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길래 애들 다 빡쳐. 그래. 자, 수반장. 좀 특이하죠? 자, 볼게요. 자, 잘 살아있나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1911년 걸려요. 누가? 신민회가 걸려서 발각이 돼가지고 신민회 간부 105명이나 체포되는 요거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여러분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해산당하고 다 어떻게 안타깝게도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울게요. 신민회가 나중에 발각돼서 105명이 체포됐다. 무슨 사건? 백오인 사건. 그럼 여기 누구도 있겠어? 양기탁, 그 다음에 안창호, 김구 선생, 이동희 선생과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거의 다 잡힌 거야. 근데 다행히 몇 년 후에 풀려나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중에 2가지 단체 배울게요. 황야의 보안관. 황무지 개강권을 누가 막아냈다? 보안해. 보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단체. 무슨 단체? 신민회. 무슨 회? 신민회. 주로 답이 뭐예요? 신흥 무관학교. 주로 답이 뭐예요?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주로 답이 뭐예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알았죠? 자, 됐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할 거냐? 간도와 독도를 할 겁니다. 뭐라고요? 간도, 독도. 해보자. 여러분 일단 독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울릉도면요. 울릉도에서 여러분 좀만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도가 있어요? 독도가 있죠. 그러면 울릉도랑 독도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울릉도에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그래서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도서, 섬이라고 불러요.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뭐야 여러분? 독도입니다. 그럼 잠깐 책 안 봐도 돼요. 남아보세요. 자, 남아요. 자, 그럼 해보자. 독도는요, 6세기 여러분 신라의 지증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사부 장관을 시켜서 원래 울릉도가 우상국이라는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6세기 1500년 전 신라 지증왕이 이사부 장관을 시켜서 여러분 우상국을 정복을 해요. 그러면 우상국이 울릉도죠. 울릉도 먹은 순간 독도가 이미 6세기 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상 이미 6세기 때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중에 17세기 여러분 숙종 때 아주 특이한 분이 있어요. 이분 외울게요. 안용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부라고 나와 있는데 어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협객이야. 무슨 말이냐? 요 안용복이 여러분 울릉도 독도 갔다가 독도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일본 나카무라, 요시다 여러분, 이이다 일본 어부들이 와서 독도에서 막 고기를 잡는 거야. 그래서 안용복이 막 뭐라 그랬더니 잡아다 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용복 씨가 화가 나서 고향인 부산에 와서 친구들 200명을 불러서 야 오늘부터 우리 코스프레 하자. 그래서 뭐 하느냐? 어부들인데 관리의 복장을 한 다음에 안용복이 수백 명을 데리고 일본에 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니까 일본 관리가 놀란 거야. 왜? 안용복이 조선의 국왕의 사신이다 하고 와가지고 막 나카무라 막 싸대기 때리고 니카리야 막 때리고 한 거야. 그러면서 안용복이 항의를 하기를 야! 일본 놈들이 독도 와서 고기 잡는다. 어쩔 거야? 했더니 일본 관리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인 독도나 울릉도 못 가게 막겠습니다. 라고 보면 글도 써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딱 돌아와요. 그러면 요 안용복은 여러분 17세기 조선 후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한테 우리 거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용복이 오니까 숙종이 안용복을 불러서 와 사형에 처해요. 무슨 말이냐? 실화야. 안용복이 소식을 듣고 숙종이 불러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죽이래. 왜 그럴까요? 야, 너 이 새끼야. 너 어부가 왕의 명령을 위조해서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사신처럼 간 거잖아. 공문서 위조죠. 그래서 숙종이 왠지 모르겠어. 그러나 소화가 안 됐는지 화가 나가지고 사형에 시키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서 사형은 안 시키고 석방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은 몰라요. 되게 여러분 특이하죠. 무슨 용복? 안용복.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다시 한번 우리 거라고 확인한 조선 후기 어부. 무슨 용복? 안용복. 됐고요.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독도를 계속 일본이 먹으려고 그래요. 언제 여러분? 대한제국 때. 물어보자. 여기에 울릉도고요. 독도를 자꾸 일본이 노려요. 왜 그럴까? 해보자. 독도 근처가요.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까먹었거든. 독도의 지하자원인데 그게 뭐라 그러지? 그거 무슨 드레이트 있잖아요. 질산, 메탄, 메탄 하이드 브레이드? 시끄러. 메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맞죠? 해볼게. 나 무식해요. 자, 독도의 메탄, 이름이 길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이게 가스죠, 여러분. 이게 거의 석유 같은 거지. 그러면 독도에 여러분, 독도에 여러분 수십 조가 아니라 수백 조어치 이게 있대,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걸 차지하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거를 계속 차지하면은 최소 50년간은 여러분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리는 거야. 이거랑 뭐야? 물고기 어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1900년대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왜? 자꾸 일본 새끼들이 독도를 막 찝쩍거려요. 그래서 자,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거를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칙령 41호 내려서 울릉도에 군수한테, 원래는 울릉도에 사또도 없었거든요. 울릉도에 사또 파견한 다음에 야, 울릉도 사또야. 네.
독도를 일본이 노리니까 철저하게 지키라 라고 여러분 명령까지 내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1904년에 여러분 러일 전쟁 때 일본 샥새끼들이요 갑자기 독도를 보더니 야 독도는 주인이 없대. 말도 안 되죠. 독도를 주인 없다고 뻥친 다음에요. 지금 일본에 여러분 무슨 현에 시마네 현에 강제로 가입을 편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 새끼들이 요거를 근거로 야 이거야. 야 우리 일본이 독도를 최초로 발견했대. 말도 안 되죠. 그때 독도는 주인이 없었대. 무주지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리가 먹은 거래.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일본이 만든 수많은 지도에도 독도를 조선 거라고 표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이때 러일 전쟁에 한 번 쓱 가져간 다음에 45년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독도를 지녔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원래 다케시마는 일본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아예 교과서에 실어버렸잖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독도 문제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 독도는 언제부터 일이 터진 거야? 러일 전쟁 중에 일본 놈들이 가져가면서 지금도 개뻥치고 있다. 그리고 독도 하면 반드시 이분 한 분은 딱 기억이 나야 돼요. 무슨 안용복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독도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이 빡쳐가지고 일본에 안 가요.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일본 기자놈 중에 나쁜 새끼들이 많아. 내가 예를 들면 한류 스타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일본에 가면 좀 뜰만하면은 우리 한류 스타를 일본에서 매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김태희 씨가 당했어. 내가 알기로는. 뭐냐? 엄청나게 이제 영화 촬영해서 인기 많으면은 꼭 갑자기 이상한 질문해. 일본 나카무라 기자가 김태희-상 안에 독도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봐. 야, 그런 거 그 전에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김태희 씨나 한국 사람은 독도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겠죠. 얘기하면 이제 일본 우익들이 봐라! 독도 지네 거한다! 그러고 막 안티 작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본 그 연예인들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은 야,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독도 우리 거라 그러지. 그 우리 거라 그러면 이제 일본 우익이나 막 일부 언론들이 막 개지랄을 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출 많이 안 하는 거. 그래서 김태희 씨가 그때 빡쳐가지고 독도 우리 거라고 와서 다시는 안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을 봤어. 나훈아 씨라는 거 알지, 여러분? 나 이거 얘기한 적 있나? 봤니, 너? 재밌지, 이거? 나와봐, 얘기해봐. 나 깜짝 놀랐어. 나훈아 씨가 1990년대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한 5만 명 이상이 모였나 봐. 얘기한 적 있나, 아까? 왜 웃어? 너 왜 웃어? 왜 웃어? 아는 거야? 아니, 얘기도 안 해도 웃고 있어, 새끼. 자, 나훈아 씨가 여러분 진짜 인기 가수잖아. 너무 콘서트가 좋았는지 콘서트가 끝났는데 나훈아 씨가 갑자기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일본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콘서트가 끝났는데 조금 더 할 거야 했더니 막 더 하지. 근데 그럼 나훈아 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요구가 있다. 내가 하는 노래를 따라 하면 내가 1시간 더 하겠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오케이 하라고. 그래서 그때 부른 게 독도는 우리 땅을 일본 사람들이 가사 그대로 따라 한 거야. 뭔지도 모르고 독도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일본 우익이 알아가지고 나훈아 씨 막 죽인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내가 일본에 가서 10만 명 모아놓고 내가 이제 BTS야.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공연 끝났는데 1시간 더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 독도 일단 불러버린 거야. 멋있지 이 사람. 나 얼마 전에 우연히 이거 동영상을 봤거든. 야 눈물 나더라 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너 하고 부른 거야. 이렇게 자 볼게.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이제 간도 해줄게. 간도. 자 볼게요. 자 아이고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주예요? 만주면 여러분 만주 안에 자 이렇게 노란 지역을 여러분 자 따라 해보자. 무슨 노래 불러요? 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또 해보자. 17세기 숙종 때 잠깐만. 숙종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무슨 황국? 경신황국. 황국벌에서 편파적인 인사 처리하다가 일당 전제화 돼가지고 동당 정치가 무너진 사람이 숙종이고 누구 죽였어요? 자기 부인인 미스터 빈이야 장희빈이야? 장희빈 죽인 사람이죠. 그러면
숙종 때 여러분 어부가 있었죠. 독도는 우리 땅 나오나야 안영복이야. 안영복도 숙종 때인데 자 해보자. 어느 날 자 여러분 청나라와 조선이 간도 때문에 국경 문제가 터져서 백두산에서 청나라 관리와 조선 관리가 모여서 국경을 의논한 다음에 1.3m짜리 비석을 세워요. 이 비석을 청나라와 조선이 백두산에서 정했다. 경계.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정한 비석. 무슨 비석? 백두산 정계비라 부릅니다. 여기 의하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벽돌을 싸서 여러분 여기를 표시를 했어요. 여기를 해서 봐봐. 백두산 정계비가 나오면 아 이거 청나라가 간도를 우리 거라고 인정한 거구나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구한말에 간도에 또 우리 주민이 많이 건너가서 인구가 급증을 해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잘 들어봐요. 무슨 제국 때? 대한제국 때 고종이 야 간도에 주민이 하도 많으니까 안 되겠다. 간도에다가 사또를 파견하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간도에다가 사또 도지사를 파견합니다. 이름까지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이범윤이라는 분을 간도에 관리사로 파견해요. 또 나중에 여러분 간도를 아예 행정구역상 무슨 도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함경도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그럼 잠깐만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간도 관리사 그쵸? 간도를 함경도에 포함시켰다.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간도 누구 거야? 우리 거 확실하게 맞죠?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뭐냐? 청나라 애들이 여러분 만주에다가 이렇게 철도를 짓는데 영국, 미국, 프랑스가 요 철도 공사하고 싶은 거야. 왜? 이거 하면 떼돈을 벌겠죠. 근데 여러분 요때 청나라한테 일본이 접근해서 하는 말, 야, 리얼산스, 왜? 이 만약에 만주 철도 짓는 권리를 일본에게 주면 우리가 서비스로 뭐를 주겠대? 간도를 주겠대. 봐봐. 여러분.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철도 줘야 되는데 미국에게 주는 것보다 일본에게 주면 뭘 얻는 거야? 간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모여서 간도에 관한 계약서를 씁니다. 이거를 10번 해볼게요. 무슨 협약? 간도 협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땅 간도를 이 일본 띠떼끼들이 1909년에 청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럼 물어보자.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1909년에 아직 나라가 안 망했잖아. 맞잖아요.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게 언제야? 1910년이죠. 그런데 왜 우리 대한제국이 아무 얘기 못했을까? 바로 여러분 답은 이거죠. 1905년에 우리가 무슨 조약을 강제로 맺어요?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죠. 이때 우리가 무슨 권을 뺏겨요? 외교권을 뺏기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외국이랑 얘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1905년 을사조약으로 무슨 권이 뺏겼기 때문에 외교권이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간도협약에 어떻게 관여를 못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얘기해 주는데요. 수능 20문제 중에 독도랑 간도는 나올 수 있는데 간도가 더 나올까 독도가 더 나올까? 우리끼리 한번 추측을 해봐. 다 꾸며주기 문제로 나오는데 만약에 정답으로는 간도가 나올까 독도가 나올까? 슬퍼서 그래요. 응? 독도가 나오겠지. 왜 그럴까? 중국은 좀 뭐라 지랄거리면 막 개지랄 떠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너무 눈치 보는 것 같고 맞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무슨 용복 배웠어요? 안용복 하면 독도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나왔으니까 무슨 도? 간도.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끝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오늘 배운 거에서 몇 개 나올까? 무조건 한두 개 나오겠죠. 한번 찍어볼게 내가. 천천히 해볼게. 편하게 들으세요. 자 1907년에 한 문제 나오겠죠. 해보자. 일단 여러분 1905년부터 나오겠죠. 1905년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슨 조약을 맺었다.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저것 때문에 을사의료.
저것 때문에 개화파는 애국개몽운동. 그러면 1907년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고종이 무슨 특사?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가 일본 애들이 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고종 퇴위시키자마자 고종이 가지고 있는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해산된 군대가 무슨 의병이 돼요?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 되죠. 다 몇 년도야? 1907년, 1907년, 1907년. 그리고 1년 있다가 1908년, 여러분, 정미의병이 무슨 작전까지 합니까? 서울 진공작전 하지만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 나온다고 치고. 자, 1905년에 일본에서 매를 많이 맞은 무슨 타, 여러분? 메가타가 와서 무슨 정리 사업을 합니까? 화폐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강제로 차관 1,300만 원 꽂은 다음에 조선의 경제를 파괴시키죠. 요것 때문에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1907년 여러분 떼구에서 무슨 보상 운동이 벌어져요? 국채 보상 운동. 회장은 양기탁, 대한 매일신보, 대구에서 시작되고 전국으로 퍼지고, 양기탁이 회장이고, 가장 많이 지지한 신문은 무슨 신보? 대한 매일신보. 하지만 횡령죄로 누명씌워서 실패했죠. 요거 하나 나오겠죠. 또 하나 1904년에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냈다. 무슨 해? 무한해. 그 다음에 1907년에서 1911년에 오늘 제일 중요한 무슨 민해? 신민해. 비밀결사. 최초의 공화정, 최초의 해외 독립군 기지건설 운동, 신흥무관학교, 양기탁, 안창호. 그러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무조건 외우랬죠. 그리고 신민회는 아쉽게도 무슨 사건으로 체포돼요? 백오인 사건으로 끝났다. 또 하나 오늘 뭐 배웠어요? 자, 독도는 우리 땅. 나오면 시험이 안 나와요. 나오는 거 아니라 독도 우리 거라는 증거. 안용복 어부, 그 다음에 고종의 칙령 42로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독도만큼 중요한 거 무슨 도? 간도하면 무슨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 여러분 또 기억나야 되겠죠. 그리고 간도 팔아버린 게 언제야? 일본 새끼들이 1909년 간도 협약이죠. 그럼 잠깐 보죠 여러분. 이 중에 잘 봐봐요. 이 중에 몇 문제 나올까? 때려 죽여도 하나에서 하나 무조건 나오죠. 하나 무조건 나오는데 심한 경우는 2개 나오죠. 그럼 봐봐. 흥선대원군, 고종의 친정, 강화도 조약, 개화정책,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 청일전쟁, 1, 2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모노세끼,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 아간파천 독립협회. 그러면 흥선에서 요 파트까지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미 나올 거 정해져 있죠. 왜냐? 동학농민, 1, 2차 갑오개혁, 청일전쟁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그럼 이 중에 2개 나오잖아. 2개 뭐 낼지 교수님 이형 나오는 거지 그냥.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안 나오는 건 거의 없으니까 특히 이 부분 약했던 분들은 요거 보시고 혹시 이 부분 약한데 애매하다 그러면 한번 다시 동영상 봐. 뭔지 아시겠죠? 왜? 어떤 학생은 국사를 만점 맞아야 되는 학생이 있거든? 어떤 과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보통은 그냥, 한 35 넘으면, 40만 넘으면 되는데, 약간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전에 거 봐랐어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